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알은 홈에서 펼쳐진 엘클라시코에서 바르샤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바르샤 상대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년 8개월간 패배가 없었는데 4골차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쇄신하려 할 것이며 주중에 챔스 밀란전이 있긴 했지만 리그는 한 경기가 연기됐기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고 벨링엄과 음바페, 비니시우스, 스리톱이 출전해 홈팀 수비 공략에 나선다. 오사수나는 바야돌리드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으며 이번 시즌 바르샤의 첫 리그 패배를 안긴 팀인데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기록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고 카테나와 후안 크루스 등 수비 라인은 연속 클린시트를 합작했고 부디미르가 리그 6골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주중 챔스 일정이 있던 레알 상대로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레알은 주중 챔스 경기에서 밀란에 패하는 등 최근 연패로 주춤하고 있다. 때문에 홈 연전에서 승리하고 분위기를 반등하며 휴식기에 들어가야 한다.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벨링엄과 음바페,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스리톱을 가동하며 경기 내내 오사수나를 몰아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파르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인테르 원정에서 패하며 강등권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우디네세를 잡으며 기세를 올렸었지만 리그 우승권 팀 상대로 승점 획득에 실패했고 그래도 몬차 원정 이후 나선 3경기에서 승점 4점을 따내며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에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하는 포우 얀팔로의 전방 존재감이 확실하고 참파노와 합스 등이 측면 돌파로 상대 수비를 공략 중이다. 파르마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제노아에 패했으며 엔지 보니와 사이먼 솜, 맨 등 팀의 주전 스리톱이 나서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를 두들겼지만 원하는 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승격 동기 상대로 승리가 간절하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릴 베네치아가 공격적으로 나서며 포우 얀팔로와 가에타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베르나베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할 파르마가 쉽게 골문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브레멘 대 홀슈타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브레멘은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패하며 2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으며 교체로 들어온 탑의 골이 나왔지만 슈미트가 측면 돌파를 하지 못했고 측면 공격수로 나선 바이저의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통해 반등을 해야 한다. 최전방 공격수인 분데스리가 정상급 스트라이커인 두쿠시를 필두로 은진마와 아구 등이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홀슈타인은 하이덴하임을 잡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승격팀으로 잔류를 노린 이번 시즌인데 출발이 좋지 못했지만 첫 승과 함께 이제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그러나 원정에서는 승점 추가에 고전 중이고 경기력 기복이 있기에 무리한 운영을 하기 어렵고 최전방에 나설 헤레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브레멘의 승리를 본다. 홀슈타인은 에라스와 게실 등 수비 라인이 최근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마치노의 부진 속의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두쿠시가 문전 침투로 해결할 브레멘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프라이부르크와 글라드바흐 상대로 승점을 따내긴 했지만 아직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지 않고 있고 버크하트와 비드머, 이재성 등이 공격진에 나서지만 마무리에 고전 중이고 산호의 중원 존재감도 아쉽고 그래도 최근 수비 라인은 스테판 벨의 리드 아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그 2위자 무패팀인 라이프치히를 제압했으며 선발 윙어로 나선 바이어가 세루 기라시와 함께 골을 터뜨리며 라이벌 격침을 이끌었고 공격진에 부상자가 많기에 다소 경기력 기복이 있긴 하지만 기라시의 존재감이 확실하고 자비처와 은메차 등이 중원에서 팀의 중심을 잡고 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그라츠 상대로 고전했지만 후반 막판 말렌의 결승골로 승리했고 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아미리와 사노가 나설 홈팀 중원 상대로 은메차와 브란트, 자비처 등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기라시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원정팀이 승리하고 연승을 기록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VfL 보움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움은 개막 이후 9경기에서 승점 1점에 그치며 최하위로 처져 있으며 홀슈타인이 지난 라운드에 첫 승을 따냈기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한 무승팀이며 부진하던 호프만이 지난 라운드에서 골을 터뜨리긴 했지만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7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무너져 있고 지난 시즌 잘해줬던 마쇼비치와 오르데츠 등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지만 상대의 침투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레버쿠젠은 주중 리버풀 원정에서 충격적인 4골차 패배를 당했으며 전반을 0대0으로 마쳤기에 승점 추가를 기대했지만 후반 루이스 디아즈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했기 때문에 휴식기 전 마지막 일정인 이 경기에서 승리하며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 보니페이스와 비르츠, 시크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이고 프림폰과 그리말도가 강점인 측면 돌파를 할 것이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보움은 강팀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임하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소코와 로실라 등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나설 텐데 그런 운영이 발목을 잡을 것이며 팔라시오스와 자카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며 역습 상황을 이끌 것이고 프림폰과 그리말도가 최전방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레버쿠젠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장파올리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장파올리는 승격팀이지만 강등권을 넘어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홈에서는 아직 시즌 첫 승이 없지만 프라이부르크와 호펜하임 등 유로파 레벨팀 상대로 따낸 원정 승리가 결정적이었고 아폴라얀과 에겐슈타인 등이 최전방에서 기회를 나름 잘 해결했다. 그러나 이번 라운드 일정은 뮌헨을 만나기에 잔뜩 웅크리고 버티기로 나설 것이다. 뮌헨은 주중에 챔스 일정이 있었으며 그러나 홈에서 나선 경기였고 파블로비치 정도를 제외하면 핵심 로테이션에 부상 결장자가 없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없다시피 하고 우니온전 멀티골로 리그 10골을 넘긴 해리 케인을 비롯해 부상을 완벽하게 털어낸 무시알라, 올리세와 뮬러, 코망 등 강력한 공격진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에릭 스미스와 매츠 등이 두 경기 연속 상대를 무실점으로 막아낸 장파올리의 수비가 최근 안정적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킴미와 라이머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고 케인이 특유의 안정적인 골 결정력을 보여줄 뮌헨 상대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